윈도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잖아요. 운영체제. 사람으로 말하면 뭐냐면 정신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역할. 컴퓨터 본체는 메인보드 CPU는 우리 몸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기계가 돌아가는데 기계는 프로그램과 기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 PC는 단순한 하드웨어만 있기도 하지만은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을 담아놔야 그 윈도우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한글 2007도 실행하고 인터넷도 실행하고 포토샵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메모리예요. 메모리. 주기억장치. 주기억장치라고 하는 것은 윈도우 운영체제죠. 운영체제. 윈도우하고 실행되어 있는, 그러니까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아니다.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아니다. 실행된 프로그램. 그러니까 내가 포토샵을 실행하려고 그래. 그럼 포토샵은 보조기억장치에 있었어요. 포토샵은 보조기억장치 있었는데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주기억장치로 와요. 그러니까 실행된 프로그램.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시킨 프로그램이 주기억장치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 포토샵에서 그림을 불러왔어요. 한글 2007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자료들, 문서죠, 문서. 이 문서가 바로 주기억장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윈도우라고 하는 건 껐다 키면 자동으로 다시 실행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포토샵은 내 컴퓨터 C 드라이브에 들어있으니까 다시 포토샵 더블 클릭하면 실행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문서는 어떻게 있어요? 껐다 켜버리면은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해야 사용 중인 문서를, 다른 말로 자료를 보관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저장이라는 작업은 출력하는 거예요? 입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내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력서 문서를 한글 2007에서 불러오죠. 열기라고 하잖아요. 열기. 불러오기. 이 열기라는 작업은 입력하는 걸까요? 혹은 출력하는 걸까요? 그러면 저장은 출력이에요, 입력이에요? 그럼 열기는? 열어오는 건데 출력이에요? 불러오기가. 그럼 저장은 입력, 열기도 입력? 인쇄는 출력이죠? 그건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입력과 출력의 그 기준점이 뭐예요? 그냥 말로, 그렇지. 가져온다고 하니까 입력, 저장한다니까 입력.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 기준은 뭐냐면 주기억장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주기억장치로 들어오느냐, 주기억장치에서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열기 작업하는 거는 밖에 있는 거를 주기억장치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장 명령을 걸면 주기억장치에 있던 것이 보조기억장치로 나가는 거잖아요. 출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져온다, 나간다 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어디 가든지 나오지는 않는데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 나와요. 세이브 저장이라는 명령은 출력일까요? 입력일까요? 그러면 뭐예요? 입력하는 출력이죠. 저장이니까 주기억 장치에 있는 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디스크라는 걸 USB 메모리를 기준으로 가져온다고 하니까는 입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주기억 장치가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CPU를 기준으로 볼 때는 CPU에서 무슨 명령을 작업을 해라 하고 주기억 장치로 명령을 내보내죠. 그러면 출력이죠. 그럼 주기억 장치가 나 다 했어요 하고 보고하죠. 그러면 CPU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거니까 뭐예요? 입력이죠.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보다는 CPU가 우선이에요. 레벨이 높다고. 그 다음에 CPU를 제껴놓으면 주기억 장치가 제일 우선이에요. 주기억 장치가 레벨이 높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가 빠져나오면은 이제는 하드디스크냐 USB 메모리냐 하는 건데, 그 USB 메모리나 하드디스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안에 들어오면은 입력을 받는 거고, 거기서 어디로 나가면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USB 메모리로 보냈어요.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렇게 여기 내문서에 있는 자료를 복사를 해서 내 USB 메모리로 붙여넣기 한단 말이에요. 붙여넣기 하면 여기 쏙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입력에 출력에 뭐예요? 기준이 없잖아. 주기억 장치가 우선이냐, 보조기억 장치 중에서 하드가 우선이냐 USB가 우선이냐 하는 건데, 자기들끼리잖아. 레벨이 같잖아. 그렇죠? 그냥 그때는 뭐라고 말하기가 참 그래요. 그냥 전송했다고 봐야 되게 맞는 것 같아. 뭐 출력, 입력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뜻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알고 계시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가 보조기억 장치보다는 우선순위가 높다 하는 거죠. 예. 우리 책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작업을 하면, 지금 컴퓨터를 탁 켰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켜면 하드디스크 안에 들어있는 윈도우 7이 짠 하고 나타난 거고, 바탕화면에. 그리고 그때 내가 메모장을 실행하거나 계산기를 실행하거나 아리랑글 포토샵을 실행하면은 그거는 현재 보조기억 장치 C 드라이브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걔를 더블 클릭하니까 그때 비로소 그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서들, 이것 또한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가 용량이 크면 편하고, 주기억 장치 속도가 빠르면 좋은 거고, 주기억 장치도 용량이 있고 속도가 있잖아요. 주기억 장치가 2기가다 4기가다 8기가다 하는 건 용량이고, 1.6기가다 2기가다 하는 속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가 좋으면 좋을수록 메모리 속도도 좋아져요. 우리 집 컴퓨터는 오래됐어. 그러면 그 집 주기억 장치는 느려요. 용량도 적고요. 왜냐하면 구형 컴퓨터는 용량이 많지가 않았고 느려요. 근데 신형으로 가면 갈수록 용량 작은 게 싫으니까 아예 용량 큰 거를 생산하거든요, 업체가. 그리고 아무래도 구형보다는 신형이 더 빨라요. 절대적으로 빠르게 만들어 놓으니까. 가격은 또 저렴해져요. 처음에 생산될 땐 조금 비쌌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우리 집 컴퓨터 오래된 거 쓰는 것보다는 사실은 새로운 컴퓨터를 사시는 게 좋은 거예요. 3년 쓰고 바꾸고 이러지는 말고, 좀 이상한 얘기일지 몰라도 세탁기를 30년 쓴다, 20년 쓴다 하는 집이 있더라고. 그럼 전기요금 많이 나갈 것 같아, 그런 세탁기는. 여러분들 그 진공청소기 있죠, 진공청소기. 진공청소기에 전기요금 많이 나가는 거 아시죠? 근데 요즘 새로 나온 진공청소기 있어요. 뭐 요즘 광고 많이 나오는 거 있어요. 무선도 있고 유선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요. 진공청소기가 80만원짜리도 있어요.
대리점 가보세요. 삼성전자 대리점 가면은요, 진공청소기가 5만원짜리 핸드형 있잖아요. 전기줄 연결되어 있는 핸드형 길쭉한 거, 그런 것도 있고, 통돌이 20만원짜리도 있는데, 그 옆에는 새로 나온 진공청소기가 80만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왜 쓰나 봤더니요, 전기요금이 달라요. 전기요금이 달라요. 그런 거라면 쓸만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그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있잖아요. 얘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요? 옛날 조그만 거 있죠. 한쪽 문을 달고 냉동실, 냉장실 위아래로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요? 옛날 게 많이 나와요. 그 조그만 게. 그러면 신형인데 전기요금이 덜 나오는 이유는 신기술이 들어간 거래요. 그러니까는 아낀다 생각할 때 이왕이면 조금 목돈 들여서 신형 냉장고를 사는 게 전기요금으로 봤을 때는 훨씬 저렴할 수 있어요. 컴퓨터도 그런 거예요. 컴퓨터도 묵은 거 오랫동안 써봤자 느리지, 전기요금 많이 나오지. 근데 신형은 어때요? 일단 목돈이 들어가잖아, 살래니까. 그렇지만은 조금 준비하셔갖고 구매하시는 게, 아무래도 구매하실 때 이왕이면 좀 좋은 걸 쓰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권하고 싶어요. 아낀다 하더라도 좀 낮은 거를 구매하면 느려 기계가. 근데 50만원짜리 살 사람이 100만원 주고 사라는 게 아니라 50만원짜리 준비했으면 뭐 55만원이냐 45만원 이렇게 고민할 때 이왕이면 조금 윗단계가 낫다라는 거지, 50만원짜리보다 100만원짜리 이런 거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그 면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메모리. 졸지에 제가 물건 파는 사람처럼 됐는데, 메모리가 얼마나 좋으냐를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메모리 하면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메모리 굉장히 보편화된 메모리입니다. 전문가들은 안 써요. 전문가들이 쓰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쓰는 겁니다. 예. 저는 삼성전자 씁니다.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뭐냐? 프로게이머라든지 또는 그래픽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메모리가 좀 비싸더라도 다른 메모리를 쓰더라고요. 왜? 그게 훨씬 성능이 좋대요. 근데 좀 비싸서 저도 못 사보고 있어요. 제 컴퓨터는 중고인데 거기다 메모리만 좋은 거 쓰기 그렇잖아. 티코 사가지고 타이어만 광폭 타이어 쓰면 이상하잖아. 그게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런데 저도 이제 조금 돈 모아서 컴퓨터 좋은 거로 다시 재조립할 때는 메모리도 좀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 강의실 컴퓨터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사용 중인 컴퓨터가 갑자기 팩 꺼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죠. 여러분 댁은 어때요? 컴퓨터가 느리거나 하는 거는 윈도우 환경이 꼬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팩 멈췄다 라고 하면 거의 다가 메모리 불량이에요. 메모리 불량. 예. 그러면 이 메모리를 진단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컴퓨터를 다시 키잖아요. 컴퓨터를 껐다 키게 되면은 F11번을 누르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부팅 메뉴는 F8번이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안전 모드 무슨 모드 해갖고 종류별로 윈도우 부팅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 F8번 누르는 거고, F11번을 누르면 윈도우 부팅하는 경우에 그 옵션이 나오나 봐요. 윈도우 8에서 윈도우 7은 못 본 것 같은데, 윈도우 7은 못 본 것 같고, 윈도우 8에서는 그래서 메모리 진단 도구라는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메모리를 진단하면은 이 메모리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나니까 이걸 해봐라 그러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요, 컴퓨터를 뜯어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근데 이제 우리 책 한번 보세요. 246쪽을 보면은 기계를 이제 메모리를 분리시켜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에도, 컴퓨터는 어차피 다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얘도 세월이 지나면 먼지가 껴가지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일단 메모리를 한번 꺼내놓고 조립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지만은, 분리를 시키고 나서
그 안에 홈이 있단 말이에요. 메모리 꽂는 자리에. 거기는 면봉 같은 거로 또 면봉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빨대 있죠, 빨대 좀 긴 거를 납작하게 말르면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바람을 불면은 그 안에 있는 먼지들은 빠져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키친타월 같은 거 있죠. 키친타월 같은 거를 얇은 요지를 대고 이렇게 살짝 비벼줘도 되죠, 소개를. 그럼 이제 먼지 쪼가리가 붙을 수 있으니까 요지 같은 것 좀 빨대로 껴서 청소를 좀 시켜주면 좋겠고. 아니면 솔 있죠, 솔. 페인트 칠할 때 쓰는 거친 솔 말고 화장솔은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런 솔로 이렇게 싹싹싹 청소해줘도 돼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지우개로 그 금속 단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닦아주는 거예요. 금속 부분을 지우개로 닦아줘요, 양면을.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지우개밥만 떨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부식된 그 자리도 지워지거든요. 지우개가 지우는 거니까 연필만 지우는 게 아니라요, 간단한 그러한 때 정도도 다 제거가 돼요. 유리책상 있지 않습니까? 유리책상이나 여러분 싱크대에 보면은 이렇게 자개같이 돼 있는 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대리석 같은 거. 이것도 지우개로 빡빡 비비면은요, 깨끗해져요. 너무 힘이 들지. 그 많은 면적을 지우개로 닦아내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금속 단자를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잘 돼요. 100이면 100 다 그렇게 해서 작동을 해요. 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하드디스크란 말이 나왔어요. 하드디스크. 제가 하드디스크도 이따 제품을 꺼내놓고 보여드릴 거예요. 하드디스크를 분리시켜 놓은 것도 있거든요. 기계를 오픈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안에 무슨 기능이냐면 스마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셀프 모니터링 어널리시스 리포팅이라고 해서 스스로 감시하고 그 안에 있는 걸 분석하고 보고를 하는 이런 기능이 요즘 하드디스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온 컴퓨터들은 이 스마트 기능을 사용합니까? 라는 걸 물어봐요. 그럼 기본적으로 예 해줘야죠. 그럼 하드디스크 자체가 스스로 진단을 해. 우리 사람도 그런 게 있나요? 자고 일어났더니 찌뿌둥해. 오늘은 몸이 좀 안 좋네. 뭐 사우나를 갈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몸이 좀 어디가 결리나? 맨손 체조 좀 할까? 그래서 하면은 몸이 좀 이렇게 풀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거잖아요. 뱃속에 무슨 병이 들어있는지 암세포가 있는지 그건 우리가 모를지라도. 그러니까 이 기계들도요, 과거에는 자기 스스로 검사하는 기능이 없었단 말이야.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기계가 나사가 헐거워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는데, 만약에 그런 나사나 그런 기계 부품에 이런 기능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나사가 헐거워지면 삑삑삑 거리는 거야. 나사가 헐거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 듣고 가서 나사 다시 조여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드디스크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CPU도 있어요. 메모리도 있어요. CPU도요, 열을 많이 받거나 그렇게 되면요, 컴퓨터가요, 멈춰요. 메모리도 안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멈춥니다. 멈춘다는 거는 이제 퍽 하고 나가는 거죠. 하드도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정확한 거는 꽤 오래전서부터 이런 기능이 나왔어요. 그래서 검사해서 스스로 점검하는 기능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247페이지에 01번 웹브라우저를 실행하고 그 부분 보이나요? 그게 어디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 있어요. 여기 PC 정비실 가시면은요, PC 정비실, PC 정비 자료실 있잖아요. 제 홈페이지에 거기 가면 45번에 있을 거예요.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 해가지고 있을 겁니다. PC 정비, 거기다 메모하세요. 247페이지 거기다가 PC 정비 자료실 47번 하고 메모하세요. 그럼 여기 있네.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 1.12 영문 버전이 돼요. 압축되어 있어요. 압축. 그래서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저장하시고 PC 정비 자료실에 가면 47번에 크리스탈 47번에 45번 죄송합니다. 45번에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 해가지고 2.57MB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폴더를 여셔가지고 이거를 여러분 USB 메모리를 가져오셔 쓰셔도 되잖아. 그냥 여기에 압축을 풀면 돼요. 파일 하나로 되어 있어요. 크리스탈 인포라고 하는 1.12EN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실행해 볼 겁니다. 얘는 주의사항이 없습니다. 예. 요거만 해주세요. 마지막에 가서 여기 잘 보세요. 다시 마지막에 가면은 그 전에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커스텀 인스톨레이션 해갖고 어드밴스라고 써있는 거 있거든요. 이거만 빼세요. 이거 빼셔야 돼. 위에 거 선택하시면 안되고 그러면 광고창 막 쏟아집니다. 커스텀 인스톨레이션이라고 해서 밑에 있는 두 가지를 빼주세요. 잘 모르시면 말씀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예. 잘 보세요. 이게 용어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는 제가 여기 있는 걸 이제 클릭해서 저장하지 않습니까? 이 저장된 자료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압축을 풀었죠. 이렇게 압축된 거를 더블 클릭해도 보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하셔도 돼요. 예, 압축을 풀어놓고 이제 실행을 하면은 자, 뭐라고 써있나 잘 보세요. 웰컴, 반갑대요. 다 뻥으로 하는 소리죠. 셋업 위저드. 셋업은 설치하는 거고 위저드는 마법사예요. 마법사라는 말은요, 다음 누르고 다음 누르고 단계 누르잖아요. 그런 거를 마법사라 그래요. 우리 컴퓨터에서. 내가 1, 2, 3, 4를 막 선택해서 한꺼번에 쫙 실행하는 게 아니라 다음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다음 넘어가는 관계, 그런 프로그램 형태를 마법사라 그러고 영어로는 위저드라고 하는 거예요. 꽃갈콘 쓴 마법사, 그 마법사를 우리 컴퓨터에서는 단계 설치해 나가는 과정이라 그래요. 자, 일단은 캔슬은 뭐예요? 취소고 넥스트는 다음이니까 넥스트 밖에 없잖아요. 누르고 이때 넥스트가 안 열렸대요. 넥스트가 안 눌렸어요. 누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작권에 동의를 하겠느냐 묻는 거예요. 저작권에 동의를 안 하면 안 눌려져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눌러야 돼요. 그리고 넥스트 눌렀죠? 자,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만들 거니에요.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죠.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이렇게 만들어 쓰겠느냐요. 나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누를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커스텀 인스톨레이션 뭐 묻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냐면 여기에 광고창도 뜨겠느냐, add aware, 뭐 프로텍트 야후 뭐 홈페이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하겠네요. 근데 나 이거 안 할 거거든. 그런데 왜 위에다 놨을까요? 그냥 모르는 사람은 넥스트 누를 거란 말이야. 그럼 광고창도 뜨라고.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꼭 아래 걸 눌러 보셔야 돼. 그래서 뭐가 선택되어 있는지를 꼭 보시고, 이 상태에서 넥스트 누르면 꽝이지. 꼭 빼셔야지. 이걸 빼셔야 돼, 다. 그런데 요 화면은 저랑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말로 나오기도 하고 영어로 나오는데, 하여튼 위에 아래 두 개가 있을 때는 아래 거를 꼭 눌러 보시고
거기에 선택되어 있는 게 있으면 빼시라고. 빼도 넥스트는 넘어가잖아요. 많이 뺐더니 넥스트가 안 눌려지면 할 수 없이 눌러야 되겠지만 이거는 광고니까 그래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습관적으로 잘 보셔야 돼. 안 보시고 무작정 오케바리 그냥 다음 막 누르니까 컴퓨터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느냐?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 애들 말대로 다 뻥이야. 그거는 뭘 아무것도 안 해. 다 했구만. 그렇잖아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설치하겠네. 뭐 여기다 설치해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설치를 다 끝나고 나면은 자, 런칭 하겠네. 실행하겠네요. 뭐 하든지. 그럼 이제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메이션 프로그램이 짠 하니 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뭐라고 떴다. 어머. 이게 지금 히타치 500기가인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3개로 나눠놓고 쓰고 있대요. 여기 CD 이렇게. 그리고 회전수는 7200rpm이고 버퍼는 32메가야. 25956kB라고 써있죠? 이게 32메가. 요즘은 64메가가 대세고요. 500기가는 32메가가 많아요. 근데 주의 상태라고 써있죠? 여러분은 뭐로 나와요? 조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왜 저는 주의 상태로 나왔을까요? 열받았어. 온도 43도야. 여러분 몇 도예요? 44도? 44도인데 보통이에요? 도움이에요? 오, 그래요? 저 집은 열받아도 좋은가 보다. 아, 여기에 이런 말이 있네. 여기에 노란색이 뭐가 뜬 게 있기도 해. 하여튼 좋으면 괜찮은 거지. 불량 뭐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겠죠. 여기 주의 상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주의 상태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눌러봤더니 텍사수가 있고 뭐 보류 중인 섹타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나봐요. 이게 이거를 내 맘대로 고칠 수가 있간디 뭐. 만약 이걸 이렇게 바꿔놓고 적용 누르면 어떻게 될까? 아, 불안해. 기본값으로 놔야 돼.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 새로 고침 F5번 키를 누르면 뭐 바뀌기도 하고. 근데 여기 하드가 하나밖에 없어서 하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하나가 하드 하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하드가 2개를 만약에 쓰시는 집 있으면 여기서 선택하면 되지. 여기에서 1번, 2번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2번을 선택하면 또 건강 상태가 나오고. 하여튼 간에 저는 지금 주의 상태래요. 조금 불안스러운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내 하드디스크를 검사하는 거예요. 닫을게요. 별다른 건 아니었는데 만약에 우리 강의실에 있는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네? 책에 지금 247페이지 보니까는 이 책에는 37도 해서 정상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니까는요, 여기에 4888시간 사용했다고 나오는데요. 껐다 켰다 1472번 했다고 나오나? 이 4888시간이면요 컴퓨터를 하루 종일 틀어놨을 때 203일간 또네 203일간 16시간 쓴 거라고 나오네. 하루 종일 썼을 땐가? 하여튼 간에 거기는 몇 시간 나와요? 우리 선생님 자리에? 7,000?
광석 컴퓨터보다 많이 썼네요. 광석 컴퓨터보다 많이 쓴 자리는 교육생분들이 수업 시간에 뭘 딴 걸 했을까? 네. 아, 켜놓고 갔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저기 스위치 내리고 가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댁에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보다. 우리 집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자, 249페이지 보세요. 249페이지. 자, 우리가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이거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용량이 크다, 저렴하다,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 그리고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단점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단점? 우리가 사용하는 하드디스크는 회전체예요. 회전체.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발생하고요. 발열이 있어. 발열. 열이 나요. 그리고 그다지 빠르지 않다.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고 돼 있지만 그리 빠르진 건 아닌 거예요. 그리 빠른 건 아니에요. 주기억 장치처럼 빠르면 어떨까? 좋죠. 너무 비싸.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의 단점을 좀 없애서 만든 게 SSD예요. SSD.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 장점이 뭐냐면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보다도 일단은 소음이 없다. 발열이 적다. 단점은 있어요. 아직은 비싸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직은 비싸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엄청 비싸요. 근데 요즘은요, 이 SSD가 저렴하게 많이 생산을 해서 외장 하드처럼도 쓸 수 있게끔. 근데 여러분 노트북용 하드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요, SSD로 외장 하드를 만들면요 엄청 작아요. 두께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포스트잇 있죠. 포스트잇. 이거는 제가 이제 눌려놔서 그런 거지만 얇아요. 포스트잇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부피도 요 정도만 해도 작죠.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북용 외장 하드보다 작아요. 장점이 뭐가 있냐면 또 있는 게 부피가 작다. 부피가 굉장히 작아요. 그게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 가장 큰 중요한 장점인 가격이 아직은 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쿠팡 이런 거 들어보죠. 쿠팡? 네. 저도 쿠팡을 많이 들어가서 물건을 보는 판인데요. 쿠팡이 뭐 나쁘다 좋다는 제가 표현 안 합니다. 네, 근데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저렴하다 비싸다 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공동구매하는 곳이잖아요. 공동구매하는 곳이 처음에는 하나를 사면, 한 개를 사면은 1,000원인데 1,000명이 사면 1,000원이 아니라 600원까지 깎아주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공동구매라는 뜻이.
근데 지금은 그냥 싸게 팔아요. 싼 거를. 박리담회로 파는 게 아니라 싸게 만들어서 파는 게 요즘은 추세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공동구매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가격이 싸다라고 하면은 비싼 걸 싸게 파는 바보는 요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품은 없어요. 그냥 편리성 있게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것만큼은 분명히 좋은 건데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제 경험상 아직 겪어보질 못했어요. 예. 여기 가보면 뭐 이런 가전 디지털 이런 거 있어요. 가전 디지털 중에 컴퓨터, 게임, 카메라, 디지털 한번 가볼까요? 웬 충전기? 샤오미 배터리가 있네. 샤오미 배터리. 이런 거치대도 나와있고 이어폰도 나와있고 제가 보려는 건 이게 아닌데 컴퓨터 쪽으로 가볼까요? 컴퓨터 쪽으로 외장하드 있다. 외장하드 보면은요, 네, 여기 보면 1테라가 89,000원이 나와있어요. 소니 1테라. 네. 외장하드 하드디스크 하면 전 세계적 가장 유명한 데가 웨스턴 디지털, 그 다음에 시게이트라는 브랜드예요. 그 브랜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싸네? 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쿠팡 사장님이 저를 보시면 저를 고소고발하겠지만은 아직 소니가 못 따라가요. 그리고요, LG나 이런 데서도 외장하드 판매하는 거 아시죠? LG에서. 근데 LG에서 판매하는 뭐더라? 삼보 아시죠? TG. 여기도 외장하드를 팔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케이스는 LG 거나 찍혀 있지만 그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 하드디스크 알맹이는 어디 거냐 하는 거예요. 저렴한 걸 써요. 저렴한 거를 쓴다고. 왜냐면 LG는 하드디스크를 생산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저렴한 하드를 많이 사가지고 OEM으로 사가지고 거기다가 조립을 해가지고 LG 마크 붙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시게이트나 웨스턴 디지털 WD 같은 경우에는 자체 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을 해서 나오니까는 자기 브랜드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거고요. 성능은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주문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한테 권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컴퓨터가 좋은 이유가 삼성 부품이 들어가서 좋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삼성이 생산할 수 없는 부품이 있죠. CPU. CPU는 삼성이 생산을 못하지 않습니까? 인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모리 삼성이 생산하잖아요. 하드 삼성이 생산하잖아요. DVD 삼성이 생산하잖아요. 모니터 생산하잖아요. 키보드 마우스 다 생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 거를 쓴다는 거예요. 자기네 거니까. 졸지에 삼성 이제 뭐 제가 예찬 혼자가 됐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시는데 잠깐만요. 여기에 외장하드에 보면은 제가 찾으려는 건 이게 아니고요. 시게이트 이건 500기가짜리고요. 여기 있네요. SSD. 샌디스크. 샌디스크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US 메모리 브랜드지 않습니까? 그 제조 회사인데 여기에서 지금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128기가가 62,000원이고요. 512기가가 28만원이면 1테라면 어떨까? 50만원 하겠는데? 1테라 같으면? 1테라 외장하드가 10만원이래요. 107,000원, 10만원인데 1테라 외장하드가 샌디스크로 보면 SSD로 보면은 50만원이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50만원 정도. 그럼 이거는 감당을 못하죠. 그러니까 128기가 같으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US 메모리가 128기가예요. 예, 용량 큰 거를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예. 이게 128기가짜리 US 메모리인데 가격이 거의 같은데요?
54,900원 나오네. 예, 여기 62,9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가격 거의 같아요. 54,900원. 예. 그런데 이 62,900원짜리라고 하는 것이 부피가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그 명암 있죠, 명암. 명암보단 커요. 명암보단 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알맹이만 들어있는 거예요. 알맹이만. 케이스가 아니라 알맹이만 들어있는 거라고, 이렇게 알맹이. 그럼 요거를 내가 케이스를 별도로 사서 조립을 하든지 컴퓨터 안에다 집어넣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직은 좀 낯설죠. 근데 분명히 빠르긴 빠릅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뭐라 그럴까, 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전기 신호로만 움직이니까는 열 나는 것도 거의 없고요. 일단 소음이 없고, 또 발열, 이게 진동한, 이게 회전을 하는 회전체는 진동이 있잖아요. 흔들림이 있지 않습니까? 흔들림이 없으니까 많은 사용자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빠르다라는 거죠. 빠르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 컴퓨터에다가 꽂아놓고 쓰면은 훨씬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문제는 또 너무 작아서요, 컴퓨터 안에다가 조립을 못해요. 일반적인 컴퓨터 안에다가 조립을 하려면 크기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큰 거, 작은 거. 근데 얘는 더 작아.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요런 가이드라 그래서 작은 거를 부피를 좀 크게 만들어서 조립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예, 준대. 근데 5,000원이래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으려면 돈이 뭐 좀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보다는 분명히 빠르다. 예. 근데 아직은 비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굳이 사세요라는 말씀은 참 못 드리겠고, 앞으로 한 3, 4년 더 지나야 얘가 보편적으로 많이 가격이 떨어지면, 근데 이 SSD는 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용량이 큰 거는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는 좀 뭐라 할까, 섣불리 이렇게 탁 다가서기가 좀 그래요.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얼마큼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SSD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좀 볼게요. (256기가) 107,000원, 128기가 6만원, 뭐 250기가 1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128기가 11만 5천원, 삼성전자 거라고 나와 있네요. 비싼 건 얼마나 비싼가 볼까요? 이건 누가 놀라게 만들었네요. 1,30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얘는 뭐예요? 8기가인데 900만원이라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8기가래요. 8기가. 근데 이거는 800기가래요. 800기가. 800기가인데 얼마냐면 800만원이니까 1기가당 100만원이죠. 1기가당 만원. 이거는 960기가고요. 예. 이거는 400기가인데 아직 일시 품절. 요거는 300기가인데 370만원. 가격대가 아무래도 센 것.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모양새인데 256기가가 80만원 이렇게 나가니까 가격이 아직은 세죠. 예. 트레센드에도 나왔네요. 1테라가 안 되는데 60만원이 넘어요. 1테라 하드 자체는 약 한 7, 8만원이면 사는데, 5, 6만원이면 사는데 비해서, 예, 뭐 엄청나게 비쌉니다. 예, 한 10배 이상 비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메모리만 열이 덜 나고 CPU만 열이 덜 나면 좋으냐? 아니죠. 머리만 열이 안 나고, 아니지, 손에도 막 발에도 열이 너무 많이 나거나 온몸에서 열이 많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252페이지 보시면 시스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발열 상태가 양호한가 보는 거예요. 컴퓨터를 켜놓고 10시간, 20시간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공기 흐름이 잘 되는지 안에, 그래 놓고 컴퓨터를 막 작업을 시켜요. 포토샵도 실행하고 뭐도 실행하고, 실행시키고 종료하고, 실행시키고 종료하고,
막 바삐 일을 시키면 사람은 이제 아이고 힘들어 하겠죠. 기계는 아이고 힘들어 라는 말 대신에 열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열을 안 나면 안 어려우니까 열이 안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발열 상태가 양호한가, 시스템은 잘 작동되는지, 또 3년 4년씩 썼더니 붕붕 소리가 나더라 이거야. 컴퓨터 막 켜면 아이고 컴퓨터 켰구나 하고 저쪽 방에서도 들어. 그런 컴퓨터가 있단 말이에요. 예. 컴퓨터를 켜면 뭐 시동 거는 거야. 자동차 시동 부릉부릉 거리고. 그거는 먼지가, 그러니까는 이 소리가 나는 거는요, 회전체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회전체. 여러분 가정에 팬이 있잖아요. 팬, 환풍기, 이 선풍기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애는 소리가 안 나거든. 그럼 기계도 소리가 난다 그러면 회전체를 보셔야 돼요. 회전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컴퓨터 앞면에 팬, 뒷면에 팬, 또 본체 뚜껑을 열어서 안에 회전체들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소리가 나는지를 들어보셔야 된다고. 먼지가 많이 꼈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압 공급이 일정한가라고 하는데 전기가 220V가 골고루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집 전기가 220V가 아니라 230V가 들어올 수도 있고 210V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나라 전기가 그렇게 불규칙하게 들어와가지고 전기 제품들이 많이 고장이 났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 제품들은 대부분이 프리볼트라고 하죠. 100V에다 꽂아도 작동되고 220V 꽂아도 작동되잖아요. 모르세요? 여러분 댁에 있는 선풍기나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답터라고 있죠. 아답터. 그 아답터는요 100V에다 꽂아도 되고요 220V 꽂아도 돼요. 써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제품이 몇 개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컴퓨터예요. 컴퓨터 본체는요 220V 전용, 100V 전용이에요. 그래서 뒷면에 220V, 100V를 이렇게 스위칭하는 게 있거든요. 그 100V 쓰는 나라에 가져가서는 어떻게 돼요? 100V로 맞춰놓고 쓰셔야 되고. 근데 모니터는 그냥 꽂으면 돼. 거기 가서. 여러분 돼지코라고 알죠? 돼지코. 옛날 납작한 거. 그럼 우리 충전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중국은 납작한 거 쓰나요? 그 돼지코 가져오라 그러던데? 중국으로 간다니까 돼지코 가져오세요 그러더라고. 거기는 납작한 걸 꽂나봐요. 유람선인지 호텔인지 어딘지 몰라도 넓적한 걸 꽂게끔. 그래서 그걸 준비물로 가져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옛날로 말하면 도란스 가져가야지. 도란스 트랜슬레이터라고 하는 강압기 변압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져가야 220V 쓴 제품을 100V로 바꿔놓고 쓰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꽂으면 되거든. 그러면 그 충전기가 알아서 감지해서 100V는 100V로 돌아가요. 모르셨어요? 아시는데 그냥 모르고 있는 척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냉장고, 그 다음에 냉장고하고 에어컨인가가 100V 전용, 220V 전용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한번 보셔야 돼. 설명서를 보시면 돼. 어차피 저는 뭐 외국에 나가서 살 거리는 아니니까 우리나라 꽂으면 되겠지만 냉장고 들고 에어컨 들고 여행 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많이 쓰는 노트북 아답터 같은 거라든지 충전기는 가져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꼭 보셔야 된다고. 220V, 100V 자동 전압이 조절이 되는지. 예. 그런데 우리 본체는 그게 안 돼요. 자동이 안 돼요. 모니터는 자동 조절이 되는데, 그러니까는 전류가 이상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전압이 220V, 200V, 뭐 210V 그러면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거를 전원 공급 장치가 원활히 받아주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런 브랜드 제품들 보시면은 이 PC는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미국에 가져가면 벌금 내는 게 아니라 전기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야지. 내가 이거 미국 가져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아, 미국 가서 쓰시려면 지역에 따라서 전기가 다르면 꼭 맞춰 쓰셔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겠죠, 서비스 센터에서. 미국에 가져가면 밀수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대한민국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모니터는 안 그런데 본체는 써 있더라고요. 그 전기 때문에. 예,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컴퓨터 안에 전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프로그램이 있나봐요. ADA64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봐요. 어디 가면 될까요? 인터넷 실행해서 여기다가 www.ada64.com 이게 써있는데 이렇게 ADA64라는 사이트로 갔어요. 그럼 여기 다운로드라고 있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교재 252페이지 보시면 01번 웹브라우저를 실행하고 다음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라고 했는데 www.ada64.com/다운로드라고 써있잖아요. 그럼 저는 ada64.com만 들어갔고 여기 보면 다운로드라고 있단 말이에요. 다운로드. 그 다운로드를 제가 눌렀어요. 그럼 여기에 ADA64 익스트림 버전, 뭐 비즈니스 버전, 엔지니어 버전, 뭐 안드로이드 버전 이런 게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구매하는 게 있고 그냥 다운로드 하는 게 있는데요. 안드로이드는 뭐야? 우리 스마트폰. iOS는 뭐야? 이건 아이폰. 이건 갤럭시. 이거지. 그래서 아직 아이폰용은 안 만들었나봐. 기다려달래. 근데 안드로이드, 갤럭시는 만들어졌으니까 쓰면 되고 요 위에는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런 거는 다운로드해서 쓰는 게 있고 구매해서 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다운로드라는 걸 쓰면은 우리 책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253페이지에 트라이얼 버전이라고 써있죠? 영어로 트라이얼 버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53페이지에 지금 트라이얼 버전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흰 글자로. 이거는 뭐냐면 정식으로 구매한 게 아니라 그냥 임시판을 쓴 거라고. 그럼 이걸 검사하면은 검사 결과가 나오겠죠. 얘는 열이 좀 많이 납니다, 덜 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지. 그 얘기입니다. 실행은 안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255쪽 보세요. 255쪽. 또 하나 읽어볼게요. 우리 프로 PC 정비자료실인가?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 자료실에 있나? 제가 뭘 넣어놨는데 어디다 넣었는지 저도 헷갈리네요. 분명히 제가 넣어놨는데 그 지금 254페이지 보시면은 이건 우리나라 사이트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www.monitor.co.kr 요런 거 있네요. 이렇게 25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01번 다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라고 써있고 www.monitor.co.kr로 들어가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불량화소 체크 제가 눌러볼게요. 딱 누르면 누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녹색 누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있는데요.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점 하나 보이세요? 여기 하얀색에 제 거에 이렇게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여기 점이 하나씩 보이거든요. 이게 화면이
아, 놀래라. 모니터가 불량화소가 생긴 거 아니네요. 요렇게 점이 하얀 게 이렇게 쫑쫑쫑 점이 좀 세 개, 여러분도 보이나요? 네. 예. 그것처럼 이쪽에 이렇게 어디에 그런 점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다? 그거는 불량화소가 생긴 거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깔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지 않고 옆에 이렇게 빛바랜 뭐처럼, 예, 그 장판지 이렇게 벽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물 샌 것처럼 그렇게 보면 뭐 안 좋은 상태래요. 여기 보면 명암비 점검이라고 있거든요. 명암비 점검을 누르고 F11번을 누르면은요, 이렇게 뭐가 쭉 보일 겁니다. 이렇게 1%에서 100% 단계로 쫙 보일 때 이게 구분이 착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F11번 다시 누르면 돌아오겠고, 가독성 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F11번을 누르면 글자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글자가 누를 때마다, 화면을 누를 때마다 글자가 막 나타나요. 그 다음에 색상별 조정이라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누르면, 마우스 누를 때마다 좌우 상하로 번지는 정도가 달리 나타날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응답 속도 측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느리게 지나가기도 하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감마 점검이라는 것도 있네요. 뭐 누를 때마다 화면이 변하는 것 같고, 이때 색깔이 좌우 상하가 어때요? 동일하게 나타나야죠.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보시는 거예요.